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제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 hin신을 자꾸 맞춘다는 것 때문에 홈스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 오시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네? 저한테는 왜 인사를 안 하세요? 제가 구독자만 중요합니다. 제가 사람을 초대해 본 적이 없어 좀 어설프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정말 작게 오렌지 카운티의 생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오시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사람을 초대하니까 살짝 코미디 기질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은 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스쿨의 얘기하기 앞에 이어서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인데요. 그 주사를 완전히 접종한 59세 본 조비가 콧땡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마이애미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예전에 그거 맞아도 긴장하셨나요? 아닙니다. 완전 긴장하셨는데. 예전에 그거 맞아도 콧땡에 걸리면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맞으면 안 걸리거든. 걸린다는 건 음모론이야. 네,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음모론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네, 두 번째 소식 오시맘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접종 완료자인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가 콧땡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편집할 거 겁나 많겠다. 얼굴 잘리면 안 돼서 움직이는 거 얼굴 움직이면 안 돼. 알았어. 똑같은 표정이래. 맞아도 걸리는데 왜 그 사람들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홈스쿨 얘기 들어가기 앞서 마지막 뉴스입니다. FLCCC 프로토콜이 크게 수정되었다는데요. 그거 걸렸을 때 필요한 경우 이버맥 그게 없으신 분들은 블랙 휴민 시드가 그 콧땡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홈스쿨에 잘 몰라서 홈스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요. 접종 의무화를 점점 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홈스쿨 상황을 잘 모르니 좀 대처법과 좀 홈스쿨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면 항상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한가요? 네, 항상 딱딱합니다. 왜냐면 제가 민주당 도시에 사니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딱딱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는 항상 유튜브를 이렇게 유쾌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런 게 되게 유스트가 돼 있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을 하시니 저까지 이렇게 막 굳어가지고. 작년에는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 나이가 40에서 60 플러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에 What's up YouTube boys and girls 젊은이 어린이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 너무 까불댄다 진지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제가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유쾌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 약간 이렇게 AI 같은 느낌? 그거 접종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대해서 좀 대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학교에서도 소문 되게 많이 났고 저희 학군에서 이메일을 썼어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학군은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 학군에서는 그전에도 BLM도 그랬고 성교육도 그랬고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스멀스멀 맘대로 하는 게 저희 학군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홈스쿨을 정말 알아보신 분들 정말 많아요. 요즘에 홈스쿨을 왜 해야 되냐? 일단 hin신을 접종하기 싫으신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들은 맞았는데 아이들에게는 좀 불안하다. 이런 부모들이 홈스쿨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게 되면 저희 동네에서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iLead, Excel 요런 이제 charter school이라고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과 만나고 나머지 커리큘럼 이제 학습하는 것들은 인터넷이나 이제 거기 charter school에서 줘요. 집에서 엄마가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공립학교를 보내도 집에 숙제 갖고 오잖아요. 그런 숙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계속 아이와 집에서 애를 보면서 엄마가 학교를 다 가르치는 거죠? 네, 근데 좋은 거는 지금 학교가 우리는 8시 반부터 3시까지 있잖아요. 거의 7, 8시간씩 학교에 있는데 7, 8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 2, 3시간만 해도 할 수 있답니다. 왜냐면 한국 아이들이 특히 똑똑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정말 빨리 하는, 그러니까 아이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빨리 하는 애들도 있고 느리게 하는 애들도 있고 아이에 맞춰서 가는 게 그게 홈스쿨의 진짜 좋은 장점이에요. 문제가 이제 요즘엔 정부에서 홈스쿨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어렵게 한다는 게 좀 문제라고 왜 하더라고요. 어렵게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학교를 컨트롤하고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홈스쿨을 하게 되면은 그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구독자분도 그 프랑스에서도 사람들이 그 흰신 때문에 다 홈스쿨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등록을 못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이 혹시 있는지. 그게 앞으로 일어날 사안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 홈스쿨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차르터 스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한 세메스터당 돈을 내고 다니는 그런 이제 크리스천 베이스 홈스쿨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까다롭게 한대요. 법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홈스쿨 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어렵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냥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럼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이 물어봤거든요. 아니 왜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 왜냐? 자기네들이 지배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세대를 자기네가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물어보면은 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학부모로서 제가 LGBTQ 상황 심각하다. 제 와이프 앞에 얘기해준다. 얘기하면은 뭐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면 안 되는 거를 가르치는지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좀 고학년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이게 진짜 실제로 저희 학군은 아니었지만 그 옆 학군, 옆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이제 성교육을 가르치는데 원래 7학년 되면은 성교육을 받거든요. 합법적인 좋은 성교육 이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지 않는 방법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학문 성교, 구강 성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콘돔과 뭐 이렇게 루브리컨트라고 하죠. 그런 걸 어디서 사는지 이런 걸 아이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아이들에게 성교제를 하지 않으면 임신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막 11살, 12살, 13살의 아이들에게 너희가 임신을 하기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라 라는 거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 이제 아는 언니들도 아이들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자녀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애들이 진짜로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막 시위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큰 문제인 거. 킨더가든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그랬대요. 여자애한테 너가 여자애지만 기차 좋아하고 파란색 좋아하면 넌 속안에서 남자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네 남동생이 핑크랑 뭐 인형 좋아하잖아? 그럼 너는 여자일 수도 있어. 라고 성 정체성을 완전 혼돈을 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4살, 5살짜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멀쩡하게 남자애도 핑크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잔가? 이러면서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 주변에서 이거를 동의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당연히 동의 안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답답한데 한국 부모들이 알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sit-out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학교를 보내지 않아야 돼요. 저희가 안 보내면은 뭐 그들이 왜 뭐 마음 바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바뀌어요. 왜냐? 한 아이당 학교를 나오는데 한 아이당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돈을 줘요. 나라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7, 80불 정도 받아요. 하루에. 근데 한 아이가 아니라 이게 1000명의 아이들이 안 나온다고 쳐요. 하루에. 그러면 7, 8만 불이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잃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돈을 잃게 함으로써 지역에서는 부모들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해야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홈스쿨의 장점과 단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점은 내 아이가 뭐를 배우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권리를 부모가 갖고 있죠. 그리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단축해서 이 아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앞서 나가고 싶으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학교를 가고 끝나고 나서 뭐 사교육이나 액티비티를 하잖아요. 근데 홈스쿨을 하게 되면 3시간 안에 공부를 맞춰놓고 나머지 시간은 사교육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건 홈스쿨 하는 아이들은 좀 사교적인 게 부족하지 않나.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아니, 친구도 없이 혼자서 집에 처박혀서 애들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일 걱정이었죠. 아니요, 요즘에는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자그마한 커뮤니티를 자꾸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 원래 아이스케이팅 했었는데 거기서는 홈스쿨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14살, 16살 때 고등학생을 다 그 공부를 끝내놓는 거예요. 14살, 16살부터 대학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스케이팅에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홈스쿨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액티비티 위주로 뭐 예를 들어 내가 이 아이를 아이스케이팅으로 진짜, 아니면 뭐 축구를 진짜 막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홈스쿨에도 종류가 있다는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네. 일단 공립이죠. 이게 charter school이라는 홈스쿨이 있는데, 요거는 홈스쿨들을 더 이렇게 인커리지 하기를 위해서 나라에서는 원래 돈을 줬어요. 홈스쿨 할 경우 charter school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일리드나 엑셀 이런 곳에서는 한 아이당 한 학기당 한 1,400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액티비티를 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돈을 또 엑스트라로 또 줘요. 책값이랑 뭐 필요한 재료들 이런 걸 사기 위해서 그 용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립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 크리스천 학교, 그게 한 학기에 한 300에서 6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데서는 교육을 정말 옛날 방식, 그 클래시컬 아카데미라고 크리티컬 띵킹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옛날 진짜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때 시대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교육을 시켜요. 왜 부모들이 몬테소리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몬테소리 수녀들에서부터 네. 네네. 그건 나중에 뭐 알아보시고요, 몬테소리는. 그리고 사립학교가 너무 좋은 점도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과제가 약간 커스텀이 돼 있죠. 이제 종교인으로서. 그래서 이제 글로 가시는 분도 되게 많고, 요즘에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이가 이제 킨더가든 때 땡스기빙 날 때, 추수감사절 맞죠? 추수감사절 맞나요? 네네네. 네. 추수감사절. 네, 땡스기빙 날이 11월에 아이들이 이제 가을 이게 무슨 이벤트를 하잖아요. 근데 땡스기빙이 제가 어릴 때는 필그림 옷 입고, 그리고 뭐 인디안도 입고 이런 이야기를 배우는데, 아니 킨더 애들이 다 인디안으로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Happy Native American Day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인디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필그림은 다 어디 갔냐. 이게 원래 이야기가 필그림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자기네 자유를 찾으려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넘어온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쏙 빠지고 인디안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슬쩍 저한테 이게 나라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필그림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이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얘네가 건너왔기 때문에. 저 진짜 약간 쇼크 먹었어요. 어떻게 역사를 그냥 바꾸네? 라는 생각을 되게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쿨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프라이빗 스쿨을 선택을 해서 가시는 부모들이 많아요. 이런 교재들이 공립학교에서는 좀 너무 조작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오시맘 오늘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홈스쿨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대했었는데 친구들 사라질까봐. 근데 뭐 이 상황인 만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고, 여러분도 홈스쿨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국 분들은 공부에 목숨을 걸고 대학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있죠? 대학이란 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애를 키웠어도 대학을 보내서 이 아이들의 사생활과 이 가치관이 변해버리면
그럼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대학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제 채널에서 저보다 말을 잘하는 오씨만 모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왜 웃어? 그러니까 네, 지금 다시 가만히 있어봐. 봐, 지금 왜 그러는 건데? 얼굴을 가만히 있는 이유는 알았어. 컷 편집할 때 얼굴이 이렇게 컷해가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얼굴을 가만히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스피드 편집의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네, 정말 이렇게 불편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딱딱한 인터뷰 정말 처음 해본 것 같고 유튜브 하면서 일단 여러분 어려운 시대 때 정말 모두들 이렇게 화이팅 하시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어디서든 옵션은 다 따로 있으니 하기만 하면 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엔딩